안녕하세요, 데르마입니다. 네, 일본은 11월 16일, 17일 주말에 동경 게임마켓 2024년 가을이 열렸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리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소장 게임, 이것도 이제 소장이 됐으니까 소장 게임 리뷰가 되겠지만 16개 정도가 있어요. 16개 정도. 자세한 거는 이제 하나씩 따로 컨텐츠를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걸 다 뜯어야지 저도 이제 놀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동경 게임 마켓에서 사온 게임들 자랑 대잔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작은 인디 게임 회사들도 많이 출전했기에 이렇게 소개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그 전에 출품자가 아닌 구입자로서 한 7년 정도, 7, 8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보드게이머신 서드님, 말판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서드님과 짜니님을 마크하리 메스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로 숙소를 잡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회장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하하님께서 제가 이제 동경 게임 마켓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게임을 예약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저는 리스트업 한 거를 보여드리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막상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서드님 이제 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잘 도착하셨다고 하시고, 저도 그러면은 잘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라고 연락을 하고 가만 보니까 그럼 하하님도 도착을 하셨겠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미리 생각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셨구나 라는 이제 실감이 나서 이제 하하님한테도 혹시 오셨나요 했더니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가는 길에 픽업을 해드리고 가도 되겠냐 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시고 잘 얘기를 해서 모시러 갔어요. 6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그 수학여행 가기 전처럼 들떠서였는지 5시에 눈이 떠버렸어요. 5시에 눈이 떠서 가서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 하하님을 처음 뵙고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드님과 짜니님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또 4명이 된 거죠. 4명이 모여서 이제 마카리 베세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랑 하하님은 12시 입장이었고 서드님과 짜니님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먼저 입장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가 11시 입장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얼 박스를 이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예약을 안 받는 바람에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니까. 고맙게도 제 거를 먼저 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살짝 얘기를 돌리면은 도착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8시 반, 9시쯤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4명이서 이제 걸어가서 서드님과 짜니님은 이제 먼저 가시고 저랑 하하님은 이제 12시 입장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12시 입장 줄을 먼저 서라는 거예요. 벌써 9시인데 12시 입장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3시간을 기다리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오랜만이라서 3시간 전 줄을 쓴다고? 라는 생각이 좀 충격이었는데, 저는 매번 출품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줄을 서는구나 이러고는 이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 차에 작은 간이 의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가져오려고 하하님께 좀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차로 다시 돌아갔죠. 가가지고 간이 의자를 챙기고 가방을 들고 왔죠. 걸어오는데 서드님과 짜니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서드님과 짜니님이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복도에서 이제 서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잡담을 했어요. 잡담을 시작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제 하하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인스타 이제 DM밖에 없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얘기가 길어질 줄 몰랐는데 너무 길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메시지 핸드폰도 확인을 못하고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되게 지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의자를 들고 서 있고 서드님과 짜니님이랑 길바닥 도중에서 잡담 이야기꽃이 활짝 피게 된 거죠. 거기서
네, 이야기꽃이 활짝 펴다 보니까 너무 활짝 피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어서 하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잊은 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야기꽃이 너무 활짝 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활짝 펴버려서 잠시 이제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급하게 들어가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분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도 이제 하하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하하님이 줄이 처음에는 이벤트장 입구 쪽에 줄을 섰었는데 뒤쪽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줄을 서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얼른 뛰어갔죠. 그러니까 뛰어갔더니 저 앞에 계시고 저는 조금 이제 한 10줄 정도 뒤였어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한 10명 정도 줄이 되는 게 벌써 이제 10번째 줄 정도까지 서 있었는데 온 순서대로 앉는 거니까 했는데 저 앞에 하하님이 계셔가지고 얼른 이제 의자를 갖다 드리려고 하나를 먼저 갖다 드리고 제 건 이제 짐을 여기 10번째 놓고 하하님한테 죄송하다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죄송하다고 하고 의자를 드리려고 했더니 또 고맙게도 옆에 가방으로 제 자리를 맡아주신 거예요. 그 앞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어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하하님은 그래서 자리를 맡아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또 제 짐을 갖고 가서 앞에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덕분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맞은편에는 11시 입장하시는 분들이 줄을 똑같이 서 있었어요. 대칭형으로. 그 입구를 가운데 두고 저쪽 편에서. 그분들은 11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한 전체가 들어가는데 한 3,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도 찍어놨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야 진짜 많다. 이거 뭐 저 사람들 다 들어가면 다 팔릴 것 같은데 이럴 느낌으로 되게 많았는데 들어가고 나서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안에 기다리면서 안쪽이 살짝 보였는데 없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엄청 크구나 여기가. 마카리 메세가 동경 게임쇼도 여기서 열리거든요. 엄청 커요. 빅사이트도 크긴 한데 마크하리는 더 커요. 왠지 느낌상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1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하하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했는데 하하님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머더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머더 미스터리를 장르를 잘 몰랐는데 덕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모르는 보드게임에서 장르가 살짝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거시에 가까운 마피아 게임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같고 하여간에 그런 일반 보드게임하고는 조금 이 머더 미스테리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못 빠지면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이제 흥미는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그런 데에 참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족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테마가 살인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하기에는 조금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런 모임이 있다면은 일본에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머더 미스터리 그런 게 있다면은 참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을 기다리고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는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12시 입장 줄도 엄청 길어가지고 들어가서 따로 국밥으로 돌아다닌 거죠. 서드님과 짜니님도 따로고 하하님도 따로고 저도 따로 해가지고 각자 예약한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약을 한 거 여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요렇게 예약을 한 게 저는 이제 예약한 거를 이제 먼저 하려고 돌아다니고 다들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저는 이제 카나이 세이지 아시죠? 카나이 세이지가 누구신지는 보드게임 작가 일본 작가분이신데 러브레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새로운 신작 게임을 발표를 해서 퀴즈를 3문제 내서 그 3문제 퀴즈를 맞추면은 맞춘 만큼 뽑기를 할 수 있어요. 뽑기가 이제 볼트를 뽑는 건데 볼트를 은색 볼트면은 꽝, 금색 볼트면 당첨 해서 200명까지 당첨된 사람한테 신작 게임을 무료로 배포를 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아마 몇 번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한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다들 이게 공짜를 다들 싫어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쓰고 도전을 했지만 3문제 다 맞췄지만 3개 다 꽝이었습니다. 꽝이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줄이 이게 거기서 시간을 계속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사람 줄어들거나 하면은 오후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하나씩 맵을 봐가면서 사러 간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간 데가 은근슬쩍 시작하는데 목성문고 한국 작가분이시죠. 목성문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뵙고 갔는데, 그리고 제가 트위터 이벤트로 해가지고 퀴즈도 맞췄어요. 제가 목소문고님의 퀴즈를. 그래서 배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완전 범죄라는 거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거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사인 받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문고님이 제 유튜브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사인 언제 한번 다시 만나 뵐 수 있다면은 사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표지부터 볼까요? 네, 일본어로, 한국 분이신데 일본어로 다 이렇게 패키지를 만드셨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 할 때도 쓰겠지만 항상 하던 리뷰식으로 할 텐데, 오늘은 자막을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네, 발행자는 목성의 독서가 해서, 일러스트가 김아늑인가봐요. 그리고 발행일이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2024년 11월 16일.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차가운 시체로 발견된 토끼. 네, 이것도 하나 다 읽으면 괜찮으려나? 한밤중에 친구를 보내고 난 후에 자택에서 사망. 시체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배우자에 의해서 발견. 신문에 이제 기사처럼 해놨죠. 범행 현장을 재구성한 이미지라고 됐습니다. 코나고나라고 하면은 엄청 가루 투성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잘게 부셔졌다는 뜻이에요. 분쇄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각조각 났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부셔진 범죄의 기억. 전날 밤에는 폭설이 내려서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었던 우사기는 저녁쯤 친구를 불러서 칵테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우사기는 피아노 소리를 크게 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있었나봐요. 감시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결과 토끼가 친구를 보낸 건 오전 12시쯤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머지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까 배우자라고 써있었죠. 남은 가족이 돌아왔을 때 토끼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 전문가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살아생전의 토끼 모습이라고 합니다. 독자 상담은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하고요. 목성일보이고요. 30분, 3명에서 6명까지 3명 이상입니다.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를 궁극의 맛 초코파이. 한국 속담이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서류 봉투, 사건 파일처럼 돼 있어요. 박스를 전 기대를 했는데 약간 요거는 분위기는 있지만 내구성에는 제가 살짝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케이스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그것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다락방까지는 갖고 올라오진 않았네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카드가 이렇게 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이렇게 질문 카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느낌표가 돼 있고 숫자 페이지인가요? 가 돼 있고, 보면은 질문 몇 가지만 볼까요? 흉기는 위험한 것입니까? 범행 시 소음이 발생했습니까? 또 일반적이냐? 이래 뭐라고 해야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이냐? 그렇지 않냐? 좀 수상하냐? 이거죠. 흉기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입니까? 흉기가 이 장소에 있는 것은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직접적인 사인이 보이고 있습니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흉기에 남아있는 흔적은 지우기 쉬운 것입니까? 없애기 쉬운 것입니까? 간단하게 없앨 수 있다? 어렵다. 토끼가 어느 정도 저항을 했습니까? 굉장히 무저항이었다. 저항이 없었다. 토끼는 즉사했습니까? 즉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나 봐요. 흉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범인 것이냐? 토끼 것이냐? 범행 현장은 어느 정도 어질러져 있었나요? 어질러져 있지 않았다? 어질러져 있었다. 범행 동기는 감정적이었습니까? 감정적이었다? 아니면은 물질적이었다. 단순 강도라는 얘기죠. 단순 강도였냐 아니면 원한 관계였냐는 거죠. 범인도 범행 중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입었다? 입지 않았다. 이걸 이 정도입니다. 다 읽으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개별 그걸로 할 때, 리뷰를 할 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제 그러면 한 장 한 장 목성 작가님 이렇게 힘들게 다 하나씩 넣으셨어요. 이렇게 정성이 느껴집니다.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목성문고입니다. 여기도 작은데 다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퀄리티가 좋은 카드입니다. 네, 더욱더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범행 카드인가요? 범행 카드. 흉기 같은 게 그려져 있겠죠? 흉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갔을게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 뭐야 작가님 들어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나 퀴즈 받아서 받은 줄 알았네 이거를. 아니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퀴즈 해서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기쁘긴 한데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네. 자, 퀴즈 맞춰서 들어있는 퀴즈, 아유, 당황스러워. 퀴즈를 풀어서 받은 거랑 게임 자체에 들어있는 배지가 저는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이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신 분들은. 저는 저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2개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사신 분들은 퀴즈를 안 풀어도 하나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범의 현장을 나타내는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천 재질이에요. 이렇게 독특한데 이게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 너무 재밌는데요. 그림 역시 목성 작가님. 네. 항로 개척자의 그림 일러스트도 담당하셨죠. 잘 모르시는 분은 말판 어서 보세요. 말판 10월호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10월호에 잘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목성 작가님의 게임 제목이 이게 그럼 어떻게 되지? 제목은 일단 집어넣으면서 볼게요. 게임 제목은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나고나니 구닥했다 한자의 기억, 조각조각 부셔진 범죄의 기억. 한글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건 파일 아주 이쁜 케이스가 필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요. 좀 빠르게 갈게요. 이게 좀 있으면은 저희 둘째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은 하나씩 그냥 가겠습니다. 순서는 잡히는 대로. 이것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카와사키 팩토리라는 곳에서 만든 곳입니다. 이게 사진에서는 이렇게 찍히잖아요. 손바닥만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죠. 아담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이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담해가지고 깜짝 놀란 게임인데 그림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클래식한 이런 그림 찍겠습니다.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자, 이거는 어떤 게임이냐? 쿠르마냐 염소냐 최후의 한 장을 추리해라. 추리 게임인데 이거는 마지막 한 장이 자동차라면 뽑은 사람이 승리, 염소면 뽑은 사람이 패배. 상대편이 어떤 카드를 낼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견제를 해봅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물은 카드가 16장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카와사키라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카와사키 팩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컴팩트 그 자체입니다. 이게 따로 케이스를 구하고 싶어요. 네, 설명서 들어있고요. 설명서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게 느껴집니다. 알기 쉽게 설명서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리뷰를 하면서 개별 리뷰할 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염소가 2장 이렇게 있고요. 뒷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나? 서머리 카드도 한 장 들어있고요. 위너 카드 5장. 위너 카드가 이제 몇 번 이겼냐? 다음 8 카드가 16장 있다고 했는데 게임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11장이 있고 승자 카드가 5장, 서머리 카드 한 장에서 16장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카드 2장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2 카드가 2개가 있고 뱅크 카드가 2개, 스틸 카드가 2개, 다음 자동차 카드가 2개. 바바누기 같은 게 아닐까요? 서로를 이렇게 해서 뽑는 게, 마지막에 뽑는 게 자동차냐 염소냐. 그림이 이쁘죠? 네, 일러스트는 2장밖에 없네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러스트가 요거 2장밖에 없는 게 살짝 아쉬운 게임인데 볼륨이나 가격이나 했을 때는 적정한 가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카드 질도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넣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렇게 박스가 작아서인지. 자, 카드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미츠루라는 분이 일러스트를 담당한 게임입니다. 이분은 게임 부스도 갖고 계셨어요. 게임 부스도 갖고 계시는데 미츠루라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플스로 게임으로 나왔던 게 있는데 옛날 게임 중에 기타르만이라는 그러니까 한글로는 기타루맨이죠. 거기에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토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토라는 게임이 어디 있을 텐데 요거는 이번에 산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산 건데 보면은 여기 써있죠. 일러스트 326이라고 써있는데 나카무라 미츠루라는 분이십니다. 3이 미츠라서 미, 2는 투를 이제 쯔라고 하거든요. 일본어에서. 그래서 쯔 앞머리 따서. 그 다음에 로크가 6이 로크니까 그래서 이제 루라고 하는 거죠. 밑에 그냥 발음을 이렇게 아테지라고 하는데 아테지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게임도 만드셨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스마트 에이프 게임이라는 곳에서 공동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3 히어로즈라는 게임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룰을 조금 더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합작으로 다시 만든 재탄생시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부스 가니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진짜 이분이 계셔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테르마 39라고 사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인에 이런 넣고 싶은 이름이 있으면 쓰세요 해서 저희 오테르마 39 저희 어카운트 이름을 여기 써놨는데 여기다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요게 사인이겠죠? 3, 6이 써있죠? 3, 6. 그 다음에 오테르 뭐 이렇게 붙여주시지. 오테르마 39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가위바위보 게임. 점수 토큰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박싱은 나중에 개별 리뷰를 할 때는 따로 언박싱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해버리니까. 뜯기가 힘들어요, 이게. 네. 카드가 엠보싱 처리가 살짝 되어 있고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하고 싸우고 비겼을 경우에는 숫자 높은 데가 이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여기 이제 능력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오른쪽 사람하고 오른쪽 사람에게 넘겨라. 바뀌는 거죠. 카드가 손빼가 바뀌거나 두 명을 선택해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교환을 시켜라. 그 두 명에는 이제 자신을 넣어도 된다. 자신이 바뀌어도 된다. 이런 특수 능력들도 있고요. 13명의 히어로가 있어서 이 몬스터들, 이 캐릭터들이 특수 능력을 써가면서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카드 퀄리티도 괜찮고요. 박스도 괜찮고.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장겐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하면 묵지파라고 해도 되고 가위바위보라고 해도 되겠죠. 가위바위보 스피릿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살지 말지 엄청 고민했던 게임입니다. 음양센. 자, 여기는 그림이 너무 이뻤어요. 이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거는 서머리인가? 주츠시키 카드라고 써있는 술식 카드.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디자인에 음과 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뒤를 한번 볼게요. 뒤를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그림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으로 되는 건가? 이렇게 1, 2, 3이 나중에 개별 리뷰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뒷면에 보이는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돼요. 병풍처럼. 굉장히 그림이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가지 효과라든지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안경 닦기처럼 이렇게 말판도 있어서 말도 있고 음과 양을 오고 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요. 다 연결시키면 일본의 옛날 우키요에 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가 다 써있는가 봐요. 뒷면은 아무것도 없는 설명서가 아닌 카드에 효과가 써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는 따로 있고요. 는 디자인에 가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으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갔는데 다행히도 몇 개 남아있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때 얘를 넣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로 하고 이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지금 뜯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데 나중에 QR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카드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짱깬 스피릿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실을 받았습니다. 붙이는 실을. 자, 다음은 빠르게 가죠. 퓨처잉크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미래의 주식회사잖아요. 미래 주식회사니까 이런 무슨 로봇 AI 같은 주식회사로 관리하는 게임인 것 같았어요. 이것도 디자인이 이뻐서 사게 됐습니다. 뜯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는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점수 보드가 이렇게 있고 개인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가? 이건 3인용인가? 이게 고민했었어요. 이게 3인이 적합하다고 돼 있었는데 게임 자체는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 보드는 4개 있네요. 4개 있었습니다. 제가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착각했는데 4명 분이 있고 이게 칩이 있고 펀칭 타일이 있고 카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카드 이거 뜯는 게 일인데 이건 잘 뜯긴다. 무슨 회로 같이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미래의 로봇 같은 걸 만드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게 되었어요. 이거는 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영어는 뭐지? 영문판도 되어 있나봐요. 이건 또 뜯기 힘드네. 영문 서머리도 들어있네요. 일본어 서머리도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이거는 인터넷에 PV가 너무 이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진짜 개인 인디로 만들 퀄리티인가 싶을 정도로 좀비 피자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전 특별판을 사서 특별판은 열보면 알겠지만 이 피자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피자 박스. 그리고 스티커를 따로 하나 더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판도 주는지 모르겠는데 열면은 배지가 3개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도 몇 개 들어있고 이렇게 디자인이 그 클래식한 옛날 카툰 형식이죠.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들. 최근에는 컵헤드가 생각나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실입니다. 스티커가 이거 들어있고요. 추가로 받은 스티커가 하나 있고 제가 이렇게 3개 특별판은 들어있고 이렇게 이건 넣어야지. 가운데 요거는 통상판을 사면 요거만 들어있습니다. 요거만 사는 건데 저는 이제 모처럼이니까 박스랑 또 같이 사게 됐습니다. 뜯으면은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보시면 카드가 엄청 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엠보싱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뜯어져요. 너무 이걸 빡빡하게 해놓으셨네. 네. 카드 크기는 꽤 크고요. 딕시까지는 딕시트하고 좀 비슷한가? 빠딱빠딱한 카드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프로텍터 찾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 클래식한 게 이쁜 게 카툰 형식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링크나 남겨볼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이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일단 되게 높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보드블 게임즈라는 회사고 이거 8살 이상 2명에서 4명 10분 정도. 되게 엄청 빨리 끝나는 게임이네요. 네. 그 다음 발전 언밸런스라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제가 트위터에 X에 게임을 짧게 쇼트로 설명하시는 일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걸 보고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게 된 건데 파티게임이에요. 파티게임. 발전소 건설을 하고 연료를 놓고 그 연료와 함께 석탄을 쌓는 게임이에요. 그 석탄을 나 혼자 쌓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쌓기 때문에 젠가 같이 내가 불리하게 쌓아놓으면은 상대편도 불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 건 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발전소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엠보싱은 아니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발전소 카드, 발전소 뒤가 이제 재료 카드가 연료 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 카드도 있고 이런 점수 카드가 있습니다. 도시에다가 이제 발전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언밸런스 되어 있는 만큼 석탄 타일입니다. 석탄 타일. 석탄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쌓는데 어떻게 해서는 상관없는데 내가 쌓고 상대편이 쌓고 해서 같은 석탄을 쌓아서 넘어지면은 모든 게 물거품. 뭐 그런 게임입니다. 큐브가 또 다른 것도 있네요. 발전 언밸런스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싱카 게임,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싱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발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 발음으로 한 생각하다, 싱크, 생각하는 사람 싱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싱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거고 한자가 마음심에 불하니까 마음의 불, 뭐 그런 열정을 나타낸 거겠죠. 제 생각이지만 2명에서 4명이고요. 6살 이상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를 1부로 하고 이걸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도 많다 보니까 나머지 게임들은 따로 또 2부에 이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장비는 그대로 두고 제 성량이라든지 목소리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